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갈게요. 한미회담 엇갈림 평가. 엇갈림 평가 오프닝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 평화를 보장해주는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수준으로 국격을 높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에 그 다음이니까 이제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 이런 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순서가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국격이 됐다. 그렇죠. 네. 그 반면에 야당은 빈손 외교다 혹은 대국민 사기 외교다 이런 평가를 썼는데요. 예. 이 빈손이라는 건 일단 경제 분야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랑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서 일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정상회담 때 명시적으로 풀지 못했다. 이런 점을 야당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불거졌던 도청 문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국민 사기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하고 미국 백악관하고 좀 엇박자가 났거든요. 네. 해석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핵공유라고 이제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었잖아요. 맞아요. 요거 뭐 공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태효 차장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걸로 느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백악관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건 핵 공유가 아니다. 특히 이제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듣고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핵 공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을 그 미국에서 반박한 내용을 못 듣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요. 예. 특히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놓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국민이 사실상 요 이제 그 느껴지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요거를 김태효 차장이 네, 핵인지 감수성이란 신조어마저 나올 판이다 이런 표현을 핵인지 썼습니다. 감수성. 예. 지금 전체적으로 여당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내부적인 분위기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음. 물어봤는데 물론 뭐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성향별로 다 나눠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B+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점으로 치면 B+. 네, 예. 아주 높게는 아니더라도 지지율 1~2% 정도 올릴 수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근거로는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가까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좀 잘 부르고 연설도 비교적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과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새 여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뭐 아주 이제 추켜 세우지만 내부적인 기류를 종합해 봤을 때 한 B+ 정도라는 그런 거죠. 평가를 예, 하는 예. 사람들의 좀 인상적인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 순방 기간 내에는 말실수나 논란 같은 거 없었다.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실수 논란 없. 근데 사실 이제 핵공유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이제 논란을 촉발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공유라는 표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답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 의해서요. 그래서 당연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 소유권, 그러니까 공유라는 표현은 부부 사이에나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쉽게 쓸 수는 없는 표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의 당연히 원하지 않는 얘기인데 공유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 먼저 요거는 안 쓰는 게 나았었다. 이런 얘기들이 뒤늦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의 그 핵공유라는 표현은 제가 그 전문을 보니까 사실은 아주 강조된 표현은 아니었고 되게 길게 우리 성과를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뭐 사실상 핵공유로 느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적혀 있었던데 그 말은 약간 이제 실수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곤란해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보수 진영에서 특히 이거 핵에 대해서 뭐 핵무장, 자체 핵무장이나 아니면은 핵 배치 정도는 하겠다고 엄청나게 좀 이제
기대치를 높여놨잖아요. 사실 이번에 70주년이고 역대 나토보다 더 상향된 어떤 안보 조약을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조금 이제 궁색해진 거죠. 거기에서 나왔던 게 사실상 핵 공유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반박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느낌 안 보냐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예. 이제 여당에서도 그래가지고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해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뭐 이렇게 막 그런 말도 해명들이 나와요. 계속 이제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지금 양쪽으로부터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야는 갈리는데 국민들의 어떤 시각은 중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냉담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냉담. 예.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갤럽의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가 내렸어요. 예. 그래서 30%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5%포인트 오른 37%, 국민의힘은 32%인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요 정도면 한참 진행 중이거나 금요일이면 이제 이게 뭐 수목 정도 이제 조사를 한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중도층에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신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청년들은 아메리칸 파이보다는 일자리 부족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를 이제 불러가지고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이제 뭐 여당에서나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뭐 2030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일자리 만드는 거냐, 그리고 이제 5조 그러니까 7조 9천억 원, 59억 달러가 그 우리나라가 2년간 투자한 133조 원에 비해서 매우 적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를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방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좀 국민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워낙 평가들도 다르고 해석들도 다르니까 이거를 정말로 제2 한미 방위 조약 정도의 그 정도가 나온 건지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조선중앙통신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이라서 추가 도발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자회견이든 뭐든 설명이 사실 한번 제대로 필요한 게요. 우리가 1월 달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핵과 관련해서 뭐 공동 연습, 공동 계획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방미를 준비하면서도 언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저런 결과가 나올 거다 계속 보도가 엇갈리면서 나온 상황에서 또 뭐 외신 인터뷰, 또 최종 워싱턴 선언 이렇게 하면서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좀 차분하게 한번 제대로 설명해 줘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 네.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체 핵무장을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체 핵무장을 얘기한 게 다 보수 진영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뭐 오세훈 시장 등등 다 자체 핵무장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자체 핵무장 못 가져왔다고 공격받으니까 이게 국민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좀 궁색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수사가 워낙에 지금 뭐 많이 이렇게 기름이 끼어서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일부에 저기 전문가 모시고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대로 좀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2부 뉴스닥에서 다시 한번 좀 논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두 번째 뉴스로 갈게요. 송영길 후원 조직 압수수색. 압수수색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압수수색이긴 한데 후원 조직까지 이제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예. 지난 24일이었고요. 지난 28일이죠. 29일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게 지난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5일 만에 강제 수사에 검찰이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를 쭉 말씀을 드리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에 살던 집 그리고 현재 사는 집, 그러니까 인천 계양구가 전해구, 송파구가 현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가 들어갔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거든요. 개인 후원 조직입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게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놨어요. 물극필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다라면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즉 이 얘기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뭐 그에 따른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좀 이번 압수수색에서 보셔야 되는 점은 방금도 조금씩 언급이 됐는데 이제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그간에 언급이 되면서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정근 전 부총장, 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좀 새로운 대상지가 나왔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즉 후원금을 통해서 직접 돈을 살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연구소에서 2021년 기부금 총액이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4천만 원이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모금이 돼요. 그러니까 2021년 5월이 당대표 경선이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되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이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말에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민주당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공무원도 한미 정상회담을 방해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잠시 중단을 했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보스턴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재개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점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스턴 넘어갈 때 맞춰서 한 것 같다라는 야권의 평가까지.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된 걸 보니까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나와요. 네,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를 했는데 좀 예.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제 여기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회계 책임자가 박모 씨라고 있는 박모 씨도 같이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 박모 씨가 캠프에서도 회계 책임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송영길 당시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서 회계 책임자가 양쪽을 회계 책임하면서 이쪽 돈이 지금 그 연구소 돈이 그 캠프로 흘러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뭐 이제 검찰의 좀 언론 플레이도 있지만은 영장에다가 이제 공범으로 적시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뭐 보여줬다 이 정도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이게 튈지 그럼 뭐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뭐 몇몇 뭐 돈이 다른 돈이 흘러 들어갔다 송영길 캠프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좀 돈을 끌어다 썼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가 지금 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선출이 예, 됐죠. 금요일날 선출이 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진화를 하고 다만 이제 친낙계라고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네. 전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고 경선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명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두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해법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뉴스 짧게 짚어볼게요. 일본 언론 기시다 5월 초 방한. 기시다 총리가 여름쯤에 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좀 더 당겨졌나 보더라고요. 네, 비교적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요리우미 신문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8일 동안 이렇게 5월 7일에서 8일인 거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방문을 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원래도 예측은 됐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오게 되면은 5년 3개월 만이고요. 이제 앞서서 왔던 게 아베 총리가 왔었었는데 2018년 2월이었고요. 그때는 정상회담 때문은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네, 셔틀 외교 차원으로 총리가 오게 되는 건 11년 7개월 만이 됩니다. 2011년 10월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게 되는 겁니다. 11년 7개월 말.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기준으로 보면 이르면 다음 주에 방한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좀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귀시켰고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이 좀 압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 이 정도 하는데 너희도 한국 체면 좀 세워줘라라고 해서 기시다가 온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할지는 미지수지만은 다른 경제적인 전향적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이제 한미일 해구산 협의체 신설을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G7이 지금 19일에서 21일에 열리는데 그거에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다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자에 이어서 한미일 3자 간의 그런 협의체가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확인하면서 뉴스연구소 박순봉 기자, 김준일 에디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